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게 2차 전지 섹터를 팔고 지금 반도체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도 뭐 개인들이 또 그거를 또 많이 사고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가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약간 둔화되지 않았나요? 판매 둔화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성장률보다 떨어진 것뿐이지 어.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30만 대 팔았으면 이번 연도엔 40만 대 파는 건데 뭐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판매량이 둔화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야, 또 진짜 네오님 말씀대로 반도체 타이밍이 진짜 네네. 좋은 것 같은 게 삼성전자 주가도 약간 네네.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항상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약간 기간 산업처럼 네네네네. 언급이 많이 되고 네네.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을 좀 좋게 보셨고 네네. 성장세나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반도체 투자는 조금 더 이렇게 미루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뭐 양쪽 다 네네네.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 네. 선호하는 기업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해도 네. 괜찮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공매도 네네.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우선은 좀 한번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음. 이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거. 음. 근데 이게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요. 이 무차입 공매도가 또 어떤 방식이었냐면 손으로 쓰는 수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전산화는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수기는 이렇게 쓱 지웠다가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대차 상환 기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기간이 무제한이었어요. 기간이나 외국인들은. 개인은 90일로 해서 이걸 또 연장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무제한하고 연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담보 비율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거가 가장 주안점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좀 너무 급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함을 고쳐달라고 그런 건데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네. 네, 급하게. 요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지가 됐고 내년 6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다니까 그 전까지 요런 문제점들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이라든지 요런 거를 제대로 이제 완비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금지였다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네네. 그냥 확 그냥 금지해버리는 거 그렇죠. 전면적으로 그게 좀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아. 요소가 좀 많이 아. 작용했다라고 보이고요. 2차 전지도 사실 공매도 금지가 탁 됐었을 때 막 상한가가 오랬잖아요. 무거운 종목들. 막 에코 맞아요. 프로게임이나 바로 다음날 막 그냥 상한가 막 갔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놀란 가슴에 이제 급하게 갚아야 될 거는 이제 쇼 커버링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 돌아갔잖아요. 조정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내년 6월에도 많이 완비가 돼서 이게 개인들이 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해결이 될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게 네네. 추가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건가요? 그대로 예전에 했던 공매도 부분은 그대로 잔고로 남아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가로 공매도를 하지는 못하게 금지를 한 건데 이것도 좀 100% 공매도 금지가 안 된 게 네. 이제 ETF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의해서 아. 번외로 네. 또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금지를 하면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풀어줬는데 개인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공매도 금지하려면 100%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내년 6월에도 과연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뭐 활성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구체적인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신 것들이 네네네.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 세 가지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매도 전면 금지했을 때 그 네네. 블룸버그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지 네네네. 공매도 금지를 일면에서 다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상한가 쳤다가 네네네. ETF도 상한가 쳤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막 조정을 겪다가 지금 좀 스물스물 오르는 네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바닥 근접하게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단적으로 보면 미 증시에서 테슬라나 아니면은 엘버말이라는 리튬 이제 생산 회사를 보면은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미 증시에 서학개미들도 지금 테슬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도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 면에서는 3분기랑 4분기가 좀 네. 최악이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반도체 뭐 그 단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몇 조가 막 마이너스 나고 그러잖아요.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은 적자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을 뿐이죠. 왜냐면 소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적자난 기업처럼 막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위기다, 막 2차 전지 위기다, 그리고 뭐 중국의 LFP 배터리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네네. 중론이 한 2, 3년은 네네. 보고 투자를 하면 네.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요. 자동차 완성 업체들도 보면은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설을 하고 제품 라인업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이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더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향후 2, 3년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2025년에 6개월 선행하면 뭐 당장 내년 중반기 넘어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미리 선주문을 하잖아요.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미리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2025년 6년에 제품 라인업이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지금 2, 3년 전에 그렇게 이제 주문이 돼야 되고 그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이 좀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2, 3년의 긴 플랜을 갖고 있었으면 네네.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더 좋아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살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도 물론 버블이 많이 끼기는 했었어요. 지금 이 버블이 많이 가라앉았고 이 중에서 좀 가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도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공매도 잔고 줄지 않았습니다.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기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환 기간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내면서
개기는 겁니다. 네. 그럼 여전히 비싸다고 보는 건가요? 얘네들은? 아직 비싸게 보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1만 원대에서 막 6배, 7배 올랐었잖아요. 뭐 6배, 7배가 뭐야? 뭐 한 150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배 이상도 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띄어서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매출이 골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카카오처럼 느껴질 수 있죠. 카카오가 이제 알짜 회사들 자꾸 띄어가지고 상장하면서 카카오 빈 껍데기 돼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뭐 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내년 이제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가 풀리게 된다면 그때 상황적으로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네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네. 그러면은 공매도 이슈가 이렇게 중간에 되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은 이렇게 되게 이슈가 돼서 네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상승할 네.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공매도가 많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다.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공매도를 쳐서 이 가격이 내려가면 저는 그 싼 가격에 다시 살 겁니다. 네. 공매도를 친다는 건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공매도를 안 치고 가치가 없는 회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회사는. 근데 안 내려가니까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섹터를 많이 못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내리고 저가에 다시 자기들이 사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네. 지금 뭐 며칠 동안 상한가에다 오늘도 20%를 넘기고 있는데 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를 담당하는 회사고요. 이제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 양극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증설이 하루빨리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증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따로 상장을 시킨 거고요. 이 회사가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름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이름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GM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랑 합작 회사였고 7대3, 에코프로가 7, GM이 3, 요 정도 수준으로 지분을 가지고 합작을 했던 회사였는데 요게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GM 지분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 지분을 얘네들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가면 좀 상당히 상장할 때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분을 빼고 지금 상장을 했고 공모가는 36,2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차 타고 오고 보니까 9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698억 원이었는데 어저께만 해도 시총이 5조가 넘었고요. 오늘만 해도 6조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이제 파두 사태를 염두를 해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3분기 실적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안 좋았어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도 소재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 이제 영업 이익률이 안 좋게 나온 거죠. 하지만 매출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업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소재 가격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 매출이 늘고 소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이 회사는 굉장한 이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앞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미디어에서는 네네네. 2차 전지 공매도 이슈 있고 막 주가 크게 막 빠지고 막 네. 그럴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에코프로 멀티리얼스 네네네. 상장 네. 그러면서 막 안 거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최악이다 나왔고요.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모가도 최하단으로 지금 아 책정이 돼서 36,200원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에코프로 입장에서 보면 쓰리죠. 음. 지금은 주가가 9만 원이나 됐는데 만약에 5만 원에 상장만 됐어도 이게 막 돈이 아, 더 많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그렇게 됐잖아요. 음. 좀 쓰릴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열광하고 있다. 아.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또 한번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상당히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네네.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네네.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긴 네네. 한데요. 가격 좀 조정받고 네. 떨어지고 이러면 충분히 투자. 충분히 투자할 만한 회사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양극재 다음에는 전구체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무슨 어떤 의미인 거예요? 왜 양극재 다음에 전구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양극재를 만들 때 이제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만듭니다. 네. 이제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가 하이니켈계 전구체거든요.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용 전구체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구체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구체가 종류가 이제 있는데 대입경 전구체가 있고요. 소입경 전구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7대3 비율로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대입경 전구체보다 아무래도 소입경 전구체가 가공을 더 해야 되니까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에서 요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7대3 비율로 섞어서 쓰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단결정 양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입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소입경 전구체가 좀 대세로 떠오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전구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입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이제 접촉 면적이 늘어나니까 더 빠른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구체, 그 전구체에서도 이제 소입경 전구체가 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우리나라 1등인 건가요? 전구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아, 네, 국내에선. 국내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안 되고요. 한 3.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를 이제 6, 7%대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번에 상장을 해서 이제 공장 증설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부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재화를 해야 전구체가 된다. 굉장히 핵심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음.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돼요. 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구체를 하지 않으면 소재에서 남겨먹는 게 이윤 창출하는 게 60%가 날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애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예요. 전구체에서.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를 직접 내재화하지 않으면 2차 전지 섹터에서 더 많은 파일을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 업체랑 합작 법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이제 상장을 했지만 얘네들이 또 그 전에 합작회사 했던 GEM하고 또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 한 개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또 만들고 있고, 네, 이런 식이에요. SK온하고 합작해서 새 회사가 또 이제 새만금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포항 그 산업단지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공장 증설을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도 네네. 전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전구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화요 코발트나 그다음에 CNGR이라는 중국 회사랑 지금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하이니켈 배터리 네.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 때 전구체가 꼭 필요한데 그걸 중국에서 수입해 네. 왔다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아. 98% 정도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점점 내재화 하는데 네. 그래도 수입은 계속 하면서 내재화 비율을 늘려간다. 그렇죠. 왜냐면은 음. 수입을 딱 끊을 수가 없어요. 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중국에서 많이 선점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내재화를 100% 다 하려면 광산부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거든요.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그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중국 업체랑 합작을 해서 합작 비율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이제 빨리 땡기기 위해서 GM 이제 합작 지분 이제 7대 3이라고 했잖아요. 뭐 30%를 빨리 자기 내재화를 시켜서 이제 상장을 해서 몇 천억을 지금 끌어올라고 한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네. 머티리얼스랑 포스코 퓨처에 네. 이 두 개인가요? 다른 기업 LG 화학도 있고요. 아. 네, 코스모 그룹도 전구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국내에서 1등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지금 현재는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뭐 조금 작은 기업들. 이제 작은 기업들은 좀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 이제 진출을 하는데 얘네들이 왜 진출을 하냐면 대기업들이 다 100% 할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전구체 내재화를 하는 비율이 7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업체들한테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입경 전구체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유미코아라는 회사 이제 그 양극재 업체 원래 벨기에. 1위였죠. 예, 벨기에 유미코아. 이 회사가 원래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바뀌었죠. 이 유미코어를 통해서 SK온에 공급하는 계약이 지금 성사가 돼서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바인딩 계약 같아요. 바인딩 계약이라서 이제 공장 증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전구체 생산 능력이 5,000톤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새만금에 2025년까지 25,0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나노텍이 있는데 미래나노텍은 제가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가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2023년 7월에 중국 허난켈롱 뉴에너지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올해 2024년 상반기에 공장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2025년에 이제 1만 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2026년에 3만 톤, 향후 5년 내 이제 5만 톤까지 확대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요. 근데 아직 공장 부지가 어딘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이 포항 그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도 여기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 아마 부지를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아니면 뭐 새만금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근처 뭐 미래 첨단 소재가 대구 달성구에 있으니까 뭐 그쪽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저쪽이지 않을까. 에코프로랑 그 포스코 퓨처엠 다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니까 네.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40이고 네네. 양극재에서 또 60이 전구체니까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핵심적인 소재죠. 근데 이거를 전량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단결정 양극재도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전구체도 그만큼의 기술력이 따라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중국 업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재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었더라는 거죠. 네, 시간의 차이였을 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등은 중국인 건가요? 전구체? 지금 전구체 쪽 1등은 중국입니다. 아, 그 요즘에 뉴스 보면 네. 막 무슨 LFP도 막 700km 간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막 기술력이 네. 중국 배터리 그 약간 찬양하는 듯한 네. 그런 메시지도 많고 네. 전구체도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3, 4분기 진짜 넘기면 네. 뭐 요즘 치킨 게임 얘기도 막 나오는 것 네네네. 같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 누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인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LG 그룹에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대를 해서 이제 이어져 나서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력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화학 부분이 굉장히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견 기업들도 지금 내재화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파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전기차 생산 업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파산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막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국은 지고 있는 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를 저는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네. 중국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한국 기업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미국 기업 밀어주면 좋겠죠. 근데 미국 기업이 없어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별로 없어요. 얘네는 차라리 기술적으로 전고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기업 스타트업들은 많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걸 하려고 파나소닉하고 손잡고 있지만 이제 파나소닉도 빌빌거리잖아요, 사실. 파나소닉도 이거 파산 날 막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내재화를 하겠다,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을 보면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오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진짜 좋은 배터리라면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쓰는 것 뿐이지 그 가격적인 측면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LFP 배터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그거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차 전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요. 네네. 양극재, 전구체, 네. 또 셀, 네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네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이제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양극재가 대세를 이뤘잖아요. 네. 양극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수준 이전에는 저평가를 받았다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정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다음에 저는 전구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구체 다음에는 실리콘 음극재, 이게 음극재 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전구체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전구체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재밌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르는 것만큼 에코프로는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전구체 기업으로서는 지금 좀 유일하게 상장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구체 시장이 의외로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재는 많이 네.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도 많이 받긴 했잖아요. 네네네. 반토막 이상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재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전구체 기업을 따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투자금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채도 하고 뭐 계속 그 기업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좋습니다.